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네.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야, 네. 뉴스포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아니 지금 트럼프 돼가지고 충격적으로 지금 충격을 받긴 충격 받았어요. 폐업을 한 거 네. 아니냐 이러는데 네. 충격인 충격이지만 그래도 뉴스포터는 갑니다. 네. 네, 저희가 뭐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이 세상 망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국제 뉴스의 중요성이 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또 벌어질 일들을 또 맞아요. 기대하면서 거기에서 또 긍정적인 일들을 좀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선이 되고 지금 아직 백악관 들어가기 전인데도 네. 뉴스가 뭐 하루 다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네. 외교 안보 뭐 굉장히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를 오늘 제가 네. 우리 작가님께서 준비를 해왔죠.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지금 거의 외신 헤드라인을 때리고 있는 게 온통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 잠깐 해설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외신 헤드라인을 때리고 있는지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외신들을 메일로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브레이킹 뉴스라고 계속 나오는 게 맞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렸다. 네. 우크라이나 그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했다. 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계속해서 전쟁 종전. 종식을 위해서 네. 이리저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입장 변화도 조금씩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푸틴이나 뭐 젤렌스키 쪽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핵심들을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외신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뭐 여론조사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네.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좀 지금 우리가 굉장히 공포가 있지만 네. 이번 여론조사는 충격받으셨어요?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으로 소개할 기사가 처음으로 소개할 기사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뉴스긴 합니다. 네. 로이터 단독으로 나왔던 맞아요. 뉴스죠. 어떤 로이터 뉴스였죠? 단독 익스클루시브 뉴스입니다. 로이터가 네. 이제 단독을 딱 하면 무조건 봐야 돼요. 무슨 단독인지. 로이터는 이제 통신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통신사에서 단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들 좀 보셨을 거예요. 푸틴이 네. 트럼프와 휴전 논의에 대해서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네. 직접 로이터가 푸틴을 인터뷰한 건 아니고 네. 그 주변에 소식통 5명을 고위 무려 관리. 5명이나 취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의 첫 번째 과제가 야, 난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 게임 오버 할 거야. 전쟁 네. 오버 할 거야라고 했잖아요. 무려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푸틴도 충분히 의사가 있다. 하지만 조건이 전제 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했을 때 네. 그 조건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휴전의 협상에 의향이 있다라는 기사가 네. 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20일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사 전후로 휴전 협상 전후로 큰 일이 있었죠. 일단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했어요.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게 레드라인 중에 하나로 그 러시아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 바이든이 자기 임기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선물을 준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우위, 레버리지를 좀 갖게 하게끔 위해서 바이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주고 은퇴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물일지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정말 그 어떤 빅엿을 날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재임하면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뭔가 지원 따위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근데 이게 이제 푸틴을 굉장히 화나게 했죠. 그래서 푸틴이 핵 독트린을 개정해서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칠 수 있게끔 그 법률안을 개정을 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미 트럼프는
언더테이블에서 계속 어떤 협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합의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런 바이든의 결정이 있었다라고 이 로이터의 원문의 기사 안에 네. 그게 담겨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바이든이 결정을 했다라는 기사 나오자마자 이 트럼프의 아들이 네. 갑자기 이런 얘기해요. 아니 우리 아빠 집권 전에 아예 3차 세계 대전을 맞아요. 일어나도록 확실히 아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네네. 이 바이든 정부는 예. 그냥 전쟁을 아예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있거든요. 그쵸. 민주당의 등을 돌린 원래 민주당을 투표했던 사람들 중에 네. 이 전쟁에 대한 불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지. 그렇죠. 그 돈을 오히려 전쟁을 하도록 이 바이든 행정부에 되게 화가 나 있던 젊은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사 계속 나올수록 네. 바이든의 끝이 별로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제 바이든의 이 장거리 미사일 허용은 북한군의 파병에 대한 사실 답변이기도 했어요. 대응이기도 그래요?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또 큰 이슈가 하나 더 이제 이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을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미사일을 쐈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ICBM을 발사했다. 근데 ICBM이 대륙간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정말로 ICBM을 발사한 것이라면은 전쟁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자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말 ICBM인지 확인이 안 됐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네. 자기가 발사한 것은 그냥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다. 네. ICBM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hit Ukraine with new mid-range 미사일. 네, 발리스틱 네. 미사일인데 mid-range 그러니까 중거리다. 그러니까 그렇죠. ICBM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ICBM이라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치 않죠. 그냥 네. 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우리가 또 발견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예, 있었어요.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죠. 뉴스포터에 올라와 있긴 한데 네. 아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네. 조금 변경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맞아요. 감지되고 있죠. 네, 네. 우크라이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예. 이제 전쟁 그만하자, 네. 좀 끝내자 이런 여론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most Ukrainians now 기자님이 읽어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엔드가 중요하지. 네, 진짜 네. 끝내고 싶다. 이게 저는 예. 데일리 월 트래커라고 있더라고요. 데일리 전쟁 추적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요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클릭하면 이제 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러시아군이 지난 30일 동안 예. 우크라이나 영토 얼마를 점령했는지 이런 게 막 맵핑으로 맞아요.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30일 동안 약 645제곱킬로미터를 점령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갤럽이 그러니까 네. 이코노미스트 갤럽에 의뢰해서 예. 11월 19일, 20일에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네. 우크라이나 국민의 52%가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좋다. 요게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왜 협상을 의미가 지지한다. 있냐? 네. 1년 전에는 그 비율이 27%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네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빨갈수록 그 전쟁을 계속 하길 원하는 수치가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2022년도와 2024년도에 이 빨간색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최전선에 가까운 동부 지역,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전쟁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주민들은 네. 무려 63%나 네.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서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 원치 않고 국민이 이 전쟁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데도 네. 계속 나토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나왔다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잠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로이터 단독 보도에서 그 푸틴이 원했던 그 종전 조건을 잠깐 환기해 보면은 네.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토를
지금 전선에서 일부는 타협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영토를 동결한다. 네. 네, 물론 거기서 조금 철수를 하는 거는 열려 있다고 했어요. 로이터 단독 보도를 자세히 보면은 네. 네. 그래서 푸틴이 원하는 건 반드시 원하는 건 중립인데 네. 이제 이 설문조사가 의미 있는 것은 네. 어쨌든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10년 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비율이 확연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같이 이제 다시 회담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아요. 트럼프가 되면 분명히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텐데 네. 그 전에 우크라이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서 협상력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바이든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끝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일단 여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도 그렇죠. 어쨌든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표를 보면 나토 가입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국민들이 회의적이다라는 회의적인 여론조사가 나왔죠. 특히 여기 네버가 응. 많이 비율이 늘었죠. 절대 네. 가입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이미 포기한 상태가 포기하고 있고 비율이? within 10 years 10년 안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네. 2023년도에는 70%였는데 예. 아 이게 우리 쪽으로 이제 좀 유리해진 것 같아. 미국도 우리 네. 편이고 이랬는데 지금 네.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이게 50으로 줄었다. 그렇죠. 앞으로는 더 줄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버는 10%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네. 이런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와 이런 기사들은 트럼프의 힘을 더 실어주는 기사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종식이 정말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렇다고 네. 뭐 바로 종식이 이게 아니라 좀 어렵겠지만은 네. 그쪽으로 좀 향하는 그런 예. 변화가 있고 좀 어쨌든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조사는 일단은 미국이 그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허용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 하나 감안하고요. 그리고 이 여론 조사에서는 이 상태로 종전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영토를 얼마나 잃어버린지는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 종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영토를 지금 그대로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데 좀 열려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영토를 다시 회복해야 돼. 이거를 아주 많이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여론과 그리고 푸틴의 협상 의지가 만나면은 사실은 종전에 조금 희망을 걸을 수도 있다. 근데 젤렌스키가 그렇게 우크라이나 하진 않죠.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진 않죠. 네.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가 굉장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거를 뜻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장거리 미사일도 허용하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푸틴이 협상 의지가 열려 있고 우크라이나 주민들도 종전을 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소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 분들은 오히려 휴전 협상이 가까워질수록 전쟁이 격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협상이 오면서 그 미사일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서로 강한 공격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름 가격이 그래서 계속 또 다시 배럴당 $70 선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잘 뉴스 포털을 통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